네, 여기 우리 그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라는 거는요, 서버에 올려놓고 돌아가는 웹 프로그램을 여기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백단까지 다 개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1년에 전체 그 개발 포션, 전체 부분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앞단 코드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UI, UX, 사용자들에게 접한 화면에 있는 코딩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굉장히 빈번하게 개발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백단에 있는 데이터는 안 바뀌어도 앞에 있는 그 페이스는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뭐 화장을 계속 이렇게 날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론트 엔드 쪽에 그 빈번한 변경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토탈해서 전체적으로는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에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프론트 엔드 개발해 놓은 것도 웹 서버에 올리죠. 서버 프로그램 맞죠? 네,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뭐 백단에 있는 소스까지 우리가 건드려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소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NCS에서도요,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라는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뭐 분류 체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통신 분야의 정보기술 중분류에 소분류는 정보기술 개발의 세분류,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능력 단위로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라는 교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에 대한 분류대로 한번 우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거거든요. 속맞춤을 이렇게 해서 꽉 차는 거지. 개발 환경 구축하기. 개발하려면 개발 환경 만들어 놓고 개발을 쫙 라인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툴 깔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발 툴 같은 거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개발하자. 그런 게 바로 개발 환경 구축하기. 공통 모듈 구현하기. 뭐 공통 모듈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 개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서버 프로그램 구현하기. 네, 서버 프로그램. 서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배치 프로그램 구현하고. 배치 프로그램은요. 뭘 배치하다가 아니라 그 batch. BATCH.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마다 실행되는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일정하게 실행되는 거 있죠. 배치 프로그램으로 뭐 데이터 DB를 백업한다. 뭐 이런 게 배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걸 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들인데 개발 환경 준비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읽어볼 게 아니라 포인트만 보도록 합니다. 구현 도구가 뭐가 있느냐. 컨트롤 C, 컨트롤 F, 컨트롤 V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컨트롤 F 찾기, 컨트롤 V 붙여넣기. 여기 찾기가 그 PDF 파일이 브라우저에서 아주 요즘 잘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에서 그냥 열어볼 수가 있어요. PDF는요. 워낙 뛰어난 포매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 구현, 테스트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구사항 관리도구, 개발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요구사항 관리도구 이런 걸 우리가 다 써보지도 않았어요. J feature, J require, requisite, 그죠? requisite 그렇게 읽었지. authorized, trello, 뭐 몰라 이건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거는 저는. 네.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이제 요구사항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설계 모델링 도구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뭐 UML 뭐 이런 것들 모델링하는 툴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구현 도구 요걸 보자 이거지. 구현 도구 뭐가 있냐? 문제 해결 방법을 소프트웨어 언어를 통해 구현 및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 그래서 뭐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클립스는 저기 자바 개발에 굉장히 유명한 툴이죠. 이클립스가 원래 그 뭐예요? 일식인가요? 원래? 이클립스. 달이 태양 가리는 현상이죠. 토탈 이클립스 그러면 완전 일식인가요? 네. 그리고 인텔리J 비주얼 스튜디오도 완전히 MS 진영의 아주 큰 개발 툴인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거를 더 서브 개발을 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개발 도구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겁니다. 뭐 테스트 도구도 있고 형상 관리 도구도 있어요. 깃 나와 있잖아. 깃하고 깃. 그 내용도 여기 있으니까 또 보도록 하죠. 자, 형상 관리 도구 봅니다.
영상 관리 도구. 자, 이 찾기 한 거예요. 컨트롤 C, 아니 컨트롤 C, 컨트롤 F, 컨트롤 V를 내가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찾기가 그게 탁 들어가서 찾아요. 영상 관리 도구. 대다수의 프로젝트들은 다수의 개발자들로 구성된 팀 단위 프로젝트를 진행되며 개발자들이 작성한 소스 및 리소스 등 산출물에 대한 버전 관리를 위해 영상 관리 도구가 사용된다. 이거 이제 돈 주고 사는 비싼 툴도 있어요. CVAs, Serversions 이런 것들은 전부 고가의 어떤 그 라이센스를 지불을 하고 설치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제품들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GitHub의 GitHub 원래 Git이라는 이제 형상 관리 도구가 있는데 그걸 서버 형태로 제공해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Git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형상 관리 도구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미 조금 써봐서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통합 개발 도구 뜻이 뭐냐? 통합 개발 도구. 통합 개발 도구는요 여러 가지 개발하는 것들을요 여기 보면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요 앞에 표에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개발 도구 선정해가지고 그 언어에 따라서 개발하는 건데 뭐 이클립스를 쓰겠다 그러면 자바, C, C++, PHP, JSP 같은 것들을 이클립스로 개발을 할 수 있고 뭐 서버까지 연결하는 게 이 안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완전 개발하기가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열어가지고 그냥 로컬에 무슨 폴더 열어서 뭐 무슨 뭐 문서 열었다가 막 편집하고 이런 것처럼 그냥 할 수 있어요. DB까지.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눈에 뜨네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여기 추가돼서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MIT 버전은 MIT는 무료입니다라고 그랬죠 제가. 네,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이런 거 무료예요. 이런 애들 무료 아니죠? 이클립스 퍼블릭 라이센스. 네, 이런 거. GNU도 GNU도 무료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건 일부 라이센스가 존재할 수 있고요. 라자루스. 뭐 이런 것들. 델파이 개발 델파이. 상용 쪽이 있고 엑스코드. 애플에서 엑스코드. 뭐 이거 다 알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통합 개발 환경이 뭐냐? 목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 선정은 풍부한 기능과 플러그인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적용 사례가 존재하는 통합 개발 도구. 그러니까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패키지예요. 개발 패키지.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쌓여 있는 디벨롭먼트 개발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편하게 개발할 수 있게 쌓아놓은 거예요. 인테그레이티드가 인테그럴 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 적분할 때 인테그럴 여기에서 나온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쌓는다는 뜻이에요. 네. 인테그레이티드 통합되어 있는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가 환경이라는 거죠.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환경. 도구라고 나와 있죠. 인바이러먼트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 여기 앞에는 잘 써놨구만. 통합 개발 환경의 선정. 통합 개발 도구는 아니지. IDE. 네. 통합 개발 환경을 개발 도구로 선정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이 나가진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또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종류를 좀 알아볼까요? DB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DB가 없으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우리가 MySQL을 한번 깔아볼 거예요. MySQL. SQL이라고도 보통 얘기하거든요. SQL을요. SQL. 이 말은 보편적인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 SQL도 있잖아요. 이것도 SQL이란 말이잖아요. 네, 이게 그 서버의 그 데이터베이스 DB 쿼리 DB에 하는 쿼리 언어를 SQL이라고 그래요. 쿼리라는 건 질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SQL. 그리고 이거 되게 비싸고 유명한 툴 아시죠? 오 놀라워라. 놀라운 이란 뜻이 있는 오라클. 네. 말이 벌써 오라클 하죠? 네. 놀랍죠? 비싸요. 되게 비싸요.
대기업들이 많이 써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대규모 처리를 잘해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못하냐, MySQL이 못하냐, 그렇진 않아요. 네. 이제 조금 더 공신력을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MySQL, 오라클, MS SQL 이런 걸 알아두세요. 그런 얘기 나오면 아, 서버 얘기하는구나. 데이터베이스구나.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보통 그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이거를 깔아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고. Java Virtual Machine, Java Virtual Machine, 자바 가상 기계. 이게 뭐냐면요. 자바 언어가 어떤 환경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간 그 변환 기계를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리눅스니 뭐 여기 OS가 뭐 다른 OS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에서도 다 실행이 돼요. 자바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JVM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바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기동하기 위한 프리터가 번역해준다는 얘기예요. 통역? 인터프리터면 통역가들 인터프리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her, what you do? 그럼 너 뭐 하니? 너 지금 뭐니? 그러면은 I'm an interpreter. 그러면은 번역가, 통역가라는 얘기, 통역가. 네, 통역가라는 얘기. 이제 통역해주는 애. 그래서 적용 버전을 개발 표준 명시하에 모든 개발자 동일한 버전을 적용하는 게 좋다. JV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Virtual Machine. 네,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뭐 웹서버는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계죠. IIS, 뭐 아파치 서버 이런 것들은 웹서버예요. IIS,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 이거는 그 MS 거고요. GWS, 구글 웹서버, 엔지닉스. 네, 이건 안 써봐서 모르겠다. 아파치는 저희가 깔아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짝이에요. 아파치하고 MySQL을 같이 동시에 다 깔 수 있어요. 패키지 툴로 깔 거예요. 아파치는 저거죠. 아파치 헬기도 있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아파치는 저기잖아요. 미국의 인디언? 네, 아파치. 백인들의 머리 가죽을 벗긴다. 옛날 얘기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있는데 아파치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요거는 그냥 보여서 밑에 같이 얘기한 거고요. 키워드는 아니에요. 재사용, 리유즈. 여러분들, 우리 재사용하면은 뭐 딱 생각나죠? 변수에다가 그 우리가 달러 어쩌고 또는 document.get ID 집어넣고 또 밑에서 걔 하나 딱 불러서 메모리에 담아놓고 계속 쓰죠. 그런 걸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게 재사용이고요.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럿이 뭐 전달값만 다르게 가지고 쓰는 게 재사용이에요. reuse. 목표 시스템 개발 시간 및 비용 절감 위해 검증된 기능을 파악하고 재구성하여 시스템에 응용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 그래서 딱 맞게끔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응용이 돼도 그 하나 가지고 쓰는 게 재사용입니다. 함수와 객체의 재사용. 클래스와 함수 단위로 구현한 코드를 재사용한다. 매번 짜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도 재사용하려고 그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넘기는 기능도 어제 바꿨죠? 오른쪽 왼쪽 이동하는 거를 얘도 쓰고 쟤도 쓰니까 클릭해도 쓰고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딱 드래그 놓는 순간도 쓰고 하니까 제가 둘 다 쓰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와 객체 재사용, 컴포넌트 재사용. 뭐 컴포넌트는 그 기능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를 컴포넌트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재사용. 공통된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통신을 해서 상호 인터페이스 해야 되겠죠. 예, 서로 다른 이 시스템들은 인터페이스가 돼야 돼요. 근데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여기 그 얘기가 나와 있죠. 그 얘기고요. 그다음 짠 소프트웨어 모듈 응집도 이것도 중요한 얘기긴 해요.
소프트웨어 모듈 응집. 모듈이라는 거는요, 어떤 기능을 구현해 놓은 소스 덩어리가 모듈이에요. 모듈. 이런 모듈이 있고 이런 모듈이 있고 이런 모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모듈 자체의 응집도라는 게 뭐냐? 응집했다는 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응집도. 네. 그러니까 응집도는 모듈 내부에서 구성 요소 간의 밀접한 관계로 이렇게 밀접하냐 맺고 있는 정도가 높으면 모듈 응집도가 높다. 그냥 막 띄엄띄엄 서로 그냥 관련 없는 막 그런 것들이 막 하나로 모여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 응집도가 낮은 거예요. 응집도가 높을수록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낮을수록 관련이 적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도 딱 필요한 것만 딱딱 들어가가지고 필요한 코드만 딱딱 들어가 있고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만 딱 구현해놨으면 응집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그냥 뭐이 기능 저 기능 서로 상관없는 거 전부 다 모아놔가지고 한 함수에서 다 처리해주고 있어. 응집도가 낮은 거예요. 그런 거는. 네. 쉽게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응집도 유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좀 보셔야 돼요. 응집도.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통신적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시간적 응집도. 응집도도 여러 가지. 논리적 응집도. 이런 것도 우연적 응집도.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응집도로 이렇게 절차적으로 보고 있는데 기능적 응집도 한번 보면요.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이 단일한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경우다. 구조도 체화의 모듈에서 많이 발견된다.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이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 다 수행되는 거예요.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는 순서대로 입력된 다음에 출력값 나온 출력값을 다른 활동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걸 순차적 응집도.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높으면 이 순차적 응집도가 높은 거예요. 통신적 응집도는 네, 뭐 입력과 출력을 사용해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들이 모여 있을 경우를 통신적 응집도로 간다. 예를 들어서 나와 있죠. A를 계산한 후 또 B를 계산하고 이런 거. 절차적 응집도, 절차.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그다음 시간적 응집도. 특정 시간에 처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듈을 처리할 때. 네, 논리적 응집도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자판기의 잔액 부족, 음료수 부족. 출력 처리는 직원 인사 정보 출력, 회계 정보 출력. 그러니까 유사한 성격을 갖는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을 한 모듈에서 처리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서로 그저 비슷한 논리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서 처리. 이런 것들이 논리적 응집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연적 응집도는요. 모듈 내부의 각 요소들이 연관이 없는 경우에 우연적 응집도라고 얘기하고요. 모듈의 장점이 없다, 유지보수 작업이 어렵다. 별로 우연적 응집도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응집도가 낮다, 낮은 품질이다 그러면 우연적 응집도, 논리적 응집도, 시간적 응집도, 절차적 응집도, 통신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기능적 응집도. 그래서 응집도가 높다 그러면 응집도가 높으면 높은 품질. 이쪽으로 갈수록 응집도가 높은 거예요. 기능적, 순차적, 통신적 여기 기능적 응집도가 높으면 끝에 것만 보면 기능적 응집도가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만 딱 모아놨다. 응집도가 높은 거고 이것저것 다 모아놨다. 우연적 응집도가 높다. 그러면은 응집도가 낮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통 평가를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자,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이건 프레임워크 하는데 프레임워크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해석하면 자 무슨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쓸 건데 뭐 이런 프로그램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레임워크가 뭔데요? 프레임이 뭐죠, 여러분? 일단 찾아놓고 할까? 프레임워크. 프레임이 뭐예요? 프레임은 틀이에요, 틀. 창틀 같은 거 이렇게. 이런 틀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워크가 뭐죠? 일이죠, 일. 그 예술가들한테는 작품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일, 작품. 그러면 코딩하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이게? 일과 작품이 뭐예요? 코드가 워크예요. 네. 코드를 미리 짜는 거야, 틀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프레임워크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짜놓은 코드를 가서 재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될 것들을 할 때 레이아웃 잡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을 그냥 불러오면 바로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프레임워크.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의 정의는요. 소유적인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코드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도서관, 즉 체계를 가지고 짜진 코드라고 그랬죠. 함수. 체계를 가진 함수예요. 코드를 라이브러리,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그리고 설정 정보 등 집합으로서 재사용이 그죠? 또 불러서 쓰고 또 불러서 쓰고 그런 거예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구성에 필요한 기본 뼈대를 제공한다. 기본 뼈대. 어느 정도 70%, 80%가 이미 사이트가 나와버려. 뭘 불러가지고 탁탁탁탁탁 하면 이미 프레임워크에서 다 구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쓰지. 그래야지 개발하기가 좋잖아요. 세부적인 것만 조정해서 우리가 코딩을 막 하면 되겠죠. 안정성도 높고. 네, 그런 얘기들이 바로 프레임워크라는 정의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프레임워크의 특징도 여기 있죠. 자, 그러면 프레임워크의 특징이 중요하니까 프레임워크의 특징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돼요. 모듈화.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에 의해 캡슐화를 통해서 모듈화를 강화하고. 캡슐화는 네, 여기 보면 자, 모듈화라는 건 하나하나를 기능을 전부 독립시켜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캡슐화는 추상화라고 해서 좀 더 공통적인 걸 더 뽑아 놓은 거고요. 그래서 설계와 구현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극소화하여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거죠. 제가 받겠다고 얘가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안 돼. 이게 바로 모듈화다. 그다음에 재사용성, 재사용 잘해야 되겠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 확장성, 프레임워크는 다형성,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보통 이런 다형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장해야 돼. 그냥 그거면 그것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이렇게 변형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변형 가능성이 커야 되겠죠. extensibility 유명한 말이에요. 확장성이 좋냐? 그리고 제가 그 HTML 만들 때 이거 확장성 얘기했었어요. 선생님이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이거를 만들 수 있지만 이미지 img 태그만 쓰지 않고 여기 div로 한번 싸는 이유는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나중에 얘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 여기에 뭐 다른 글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스팬 태그를 묶어줄 수 있는 박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div 박스로 싸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확장성입니다. 라고 제가 그때 그냥 설명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확장성인 건 그런 겁니다. 그죠? 나중에 변경이 돼도 받아줄 수 있으면 확장성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제어의 역흐름, inversion of control. 제어의 역흐름, inversion. 반대로. 그래서 프레임워크 코드가 전체 애플리케이션 처리 흐름을 제어하여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다형성을 통해서, 그죠? 확장성이 좋은 거잖아요. 애플리케이션 확장한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제어가 프레임워크로부터 애플리케이션으로 거꾸로 흐르게 한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중요한 막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프레임워크 코드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로부터 애플리케이션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레임워크를 의존하고 있잖아요. 프레임워크 소스를 갖다 쓰니까. 근데 프레임워크로부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어가 다시 역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제어의 역흐름이라고 얘기한다. 제어의 방향이 반대로 흘러간다 해서. 네. 이런 건 뭐 실제로 구현해 봐야 이런 게 제어의 역흐름입니다. 라는 실예를 봐야지 사실은 잘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일단 그냥 눈도장만 찍어 두십시오.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원칙. 소프트웨어 테스트 원칙. 자,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에 그 기획 분석, 그 디자인, UI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구현, 테스트하고 배포하거든요.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게임 회사들도 베타 테스트 모집한다고 그러잖아요. 내부적으로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이런 것들을 다 거치거든요. 근데 테스트 왜 해요? 오류 있는지 없는지 찾으려고, 그죠? 버그가 있는지 찾으려고, 소스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게 있는지 찾으려고, 기능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지 찾으려고, 디자인이 망가지고 있지 않은지 찾으려고, 이런 것들이 테스트죠.
네, 그래서 이 테스트의 원칙,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를 테스팅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은 자기가 개발한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만 테스트하니까 버그를 발견할 확률이 낮아지죠. 네. 그다음에 효율적인 결함 제거 법칙, 낚시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 네, 낚시의 법칙. 낚시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데에서 물고기가 잘 잡힌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결함도 특정 기능 모듈 라이브러리에서 결함이 많이 발견되는 게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낚시의 법칙. 그러니까 꼭 여기를 테스트를 꼭 해봐야 돼. 이런 것들을 낚시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자리에서 고기가 잘 잡힌다는 거죠. 야, 보통 이 소프트웨어 만들면 여기가 꼭 에러가 많이 생기거든. 거기 테스트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레토의 법칙.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발견된 전체 결함의 80%는 소프트웨어 제품 전체 기능 중 20%에 집중됐다. 핵심적인 집중적인 기능, 많이 쓰는 기능 이런 거에서 복잡한 기능들 있죠. 그런 것들에서 발견된다 이거죠. 여기에 집중돼 있다. 이게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완벽한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가능하다? 벌써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완벽한 인간은 존재한다. 이런 얘기 같잖아.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 실수를 절대 안 한다. 아니에요. 인간은 실수도 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또 발견돼요. 테스트 케이스의 수는 무한대로 발생된다. 그러니까 무한한 뭐 에러.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우리 회사에서 테스트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꼭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시킨 것도 에러를 발생시켜요. 사이트를 이상하게 테스트를 해요. 이렇게 막 그러다가 망가졌어요. 이상해졌어요. 딱 이렇게 그거 보고서 했어요. 미워 죽겠는 거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데 그 친구는 희한하게 테스트를 해서 꼭 발생을 시켜요. 에러를. 뭐 이상한 화면을 만들어 나오게 한다든가. 근데 그 테스터 그 매니저는 좋아하더라고요. 야, 저 정도는 테스트 해야지. 뭐 이런. 그리고 테스트는 기획 단계부터 해야 된다. 계획 단계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결함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꼭 중간에 우리가 개발하고 나서 꼭 이런 테스트를 꼭 합시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살충제 패러독스라는 거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반복 실행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결함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라는 건 A, B, C, D 이렇게 테스트해야 된다는 걸 정해놓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결함이 발견이 안 돼. 맨날 똑같이 테스트하니까.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패턴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테스트를 점검해야죠. 살충제 패러독스라는 거는 살충제 먹고 살아난 벌레가 또 살충제 뿌리면 안 죽어 잘. 내성이 생겼다고 그러죠. 살충제 패러독스. 그리고요. 오류 부재의 궤변. 궤변이 뭐야? 논리적으로 말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걸 궤변이라고 그러죠. 오류 부재의 궤변. absence. 부재라는 거죠. absence of error, fallacy라고 해야 되나? 네.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오류를 발견하고 제거해도 품질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오류가 없는데 사용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거야. 네, 그런 거죠. 뭐 옷이 완벽하게 확 재단도 잘 돼 있어. 완전히 깨끗하게 뽑아졌어 옷이. 와 완벽해. 근데 저 그 옷 마음에 안 들어요. 집에 아무리 비싼 옷 사다 놔도 마음에 안 들면 안 입지 않아요 여러분? 비싸니까 입는 사람. 옷 샀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못 바꿨어. 그래서 집에 계속 있다가 비싸니까 입자. 결국 안 입고 누구 주던가 헌옷으로 버리더라고요. 네. 이게 그거예요. 오류 부재 궤변. 오류는 없는데 버려져. 품질이 높다고 말할 수 없고. 그죠?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서버 프로그램 구현할 때 테스트까지 우리 원칙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도구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그 개념들, 소프트웨어의 어떤 개념들, 재사용, 뭐 모듈 응집도 이런 얘기 처음 하는 얘기예요. 프레임워크 정의, 뭐 이런 거, 프레임워크의 특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회사에 가가지고 좀 더 체계 잡힌 그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뭐 저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또 기술사들이 와서 또 막 설계도를 그려요. 기술사분들 아시죠? 기사가 있고요. 그 산업기사가 있고요. 기사가 있고 그 위가 기술사거든요. 기술사는 되게 어려워요, 시험이. 그 경력도 많아야 되고 보통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비싸게 돈 주고 이 설계도를 그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개발한 설계도랑 달라요. 따로 놀아요. 이렇게 보고용 설계도 따로 있고 실제 만들었을 때 설계도는 달라요. 네. 좀 약간 우습죠. 왜 웃기냐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우린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설계도를 만들어놨어요. 기술사께서 그걸로 보고 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 훌륭합니다 뭐 이러는 거지. 이 문서 작업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얼굴 마담 역할을 해주시는 거지. 이런 훌륭하게 훌륭한 시스템 우리가 만들 거고요.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뭐 그런 개념적인 것 얘기들을 정말 잘해 주시는데 우리 개발자하고는 별개예요. 또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거. 그게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데가 아직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좀 일치되면 좋겠죠. 네, 실제로 이상적인 거하고 실제 코드하고 이렇게 맞아야지 이상은 이상이고 코드는 코드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개발자랑 설계자랑 따로 노는 거예요. 넌 설계하고 난 개발할게. 내가 설계한 대로 개발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설계를 바꿔가지고 설계를 맞추고 다시 개발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적인 것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가 아니거든요. 그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현업 개발자, 특히 PM들 또는 개발사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줘야 되는데 뭐 시간을 줄이겠다 해놓고 나중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소프트웨어. 네, 뭐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들이 NCS 교과 과목 중에 하나를 키워드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이 내용으로요. 내일 1교시에 또 체크업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맞아 이런 내용 있었지 하고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그 실기가요 그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니까 DB 쪽에 뭐 하나 던졌다 놨다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은 그냥 들어가 있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그냥 저기 실기는 우리가 실습할 내용을 그냥 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키워드 체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